자, 생물 생명과 원의 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생물의 특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옆에서 보시면 생물의 특성의 종류와 예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바이러스의 생물적, 비생물적 특성, 바이러스의 구조와 증식까지 뭐한다? 세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생물의 특성은 우리가 처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살아있는 생물과 그렇지 않은 무생물을 뭐한다? 구별할 수 있을까? 생물과 무생물. 자, 예를 들면 죽순, 대나무의 순과 석순, 석회동물에서 올라오는 석순, 그지? 둘 다 생장을 한단 말이지. 근데 죽순은 뭐야? 생명체인데 석순은 뭐야? 생명체가 아니란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그냥 강아지와 로봇 강아지. 그렇게 두 가지가 과연 어디가 생물이고 어디가 무생물인지를 뭘 통해서? 우리가 생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종류들을 통해서 아 얘는 생물이고 얘는 무생물이야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야 생물의 특성이 있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물이냐 무생물을 구별해? 에이 그건 아니라고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생물의 특성 안에서도요 두 가지가 나뉩니다. 객체의 유지를 위해서 나타나는 생명체의 특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족 유지를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객체의 유지 현상이라는 게 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돼. 근데 종족 유지 현상은 뭐예요?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는 작업이 생긴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마지막에 구분을 할 거야. 마지막에.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뭐라고 가고 있냐면 생물과 무생물을 뭘 통해서 생물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니 없니? 오케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뭐 한다? 아, 그 생물의 특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체율을 위한 현상과 종종주의 현상을 구별을 하자. 오케이? 일단은 보고요. 앞에 45분 타임. 오케이? 자, 그렇다면 가보는 거야. 뭘로? 자, 생물의 특성입니다. 생물의 특성에 보면 제일 처음에 모든 생명체들은 뭘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포라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구조적이면서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 기본 단위다. 그래서 구조적 단위하고 기능적 단위 구별하셔야 돼요. 자, 구조적 단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통합학에서 배운 게 뭐죠? 통합학에서 배운 게,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세포 안에 뭐가 있죠? 세포 소기관들이 있고, 그 세포의 소기관들이 하는 각각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부터? 세포 막부터 시작해서요.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등등에 대한 얘기를 쭉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은 여러분들 물리원이건 생투건 어디서 갖다 내도 뭐한다? 할 말이 없어요. 왜? 국민 공통 과목이야, 거기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요거는 뭐한다?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적 단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구조적 단위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성 관계가 있잖아요. 세포가 모여서 뭘 하죠? 조직을 만들고요. 그죠? 조직이 모여서 뭐 합니까? 기관을 형성하고 기관이 모여서 뭐 한다?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낸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형성되고 기관이 개체가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개체가 생명체니까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다? 세포일 거야. 그지? 개체를 이루고 있는 구조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다? 세포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냐면 기능적 단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냐면요.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죠. 기능적 단위는 야, 이 세포 내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생명활동이 개체를 이루는 생명활동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거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누구다? 기능적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단위에서의 세포의 기능과 기능적 단위에서의 나타나는 세포의 기능은 서로 다릅니다. 오케이? 자, 구조적 단위는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부품인 거예요, 부품. 기본 부품. 근데 기능적 단위는 그 안에서 뭐 한다? 호흡도 하고 광합성도 하고 물질 합성도 하고 하는 생명활동의 뭐다? 가장 기본 단위가 된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구조적 단위 중에서는요, 여러분은 아마 내신 대비 들어갈 때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완전해가지고 어디까지? 유전까지 2월까지 나가는 게 제 목표예요. 한 번 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뭔가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다르냐면 식물하고 뭐야? 동물의 조직도가 달라, 조직이. 구조의 단위, 구조적 단위에 대한.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뭘 같죠? 중간에 조직계라는 게 나타나요. 조직계. 그래서 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이 되고 그것들이 기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개체가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식물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배웠던 뭐예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 영양기관에 속하는 경우에 뿌리, 줄기, 잎. 생식기관에 속하는 게 뭐야? 잎과 꽃과 뭐야? 열매. 맞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를 갖고 있지 않고 뭘 갖죠? 기관계를 갖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부터 열심히 배웠던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순환계 그런 것들이 뭐한다? 우리가 조직계에 속한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동물과 식물은 일반적인 단계가 아니라 특별한 조직계나 기관계라고 하는 거야. 중간 구조를 갖고 있다. 됐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모든 생명체들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 뭐다? 생명체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보는 거야. 바이러스. 그래서 뒤에 바이러스가 갖다 대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뭐예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 근데 생명체야. 뭐?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들은 뭐가 되있다? 얘는 그 세포가 뭐야? 하나의 개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조직도 그 구성 단계가 나타나는 건 다세포 생물입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들은 이렇게 몸의 구성 단계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런 식으로 뭐한다?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생물의 특성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생명체들은 모두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두 번째 모든 생명체들은 뭐 한다고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하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물질 대사를 한다. 모든 생명체들은 물질 대사를 한다. 그런데 그 물질 대사에 대한 이미 어디서? 통합에서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에너지 칩이 함께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체내라고 하는 낮은 온도에서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체 촉매에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이거 효소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효소라는 얘기는 뭐로 있습니까?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성분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약하다? 열에 약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두 개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뭐 하는 거예요?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 체내에서의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동화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화 과정은 뭐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그래서 왼쪽에 간단하게 그려도 이렇게 되겠죠.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는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뭐하다? 좀 더 높아서 에너지입니다. 대신 활성화 에너지까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반응을 뭐라고?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그죠? 제가 흡열 반응이고요. 대표 중에 얘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누구예요? 다합성. 연록체 세거든요. 그리고 옆에 쓱 나옵니다. 단백질 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얘기가 돼 있어요. 얘는 머리카락이 길어요. 점점. 뭐예요? 단백질 합성입니다. 손톱이 길어요. 단백질 합성입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일어나는 뭐다? 항체나 혹은 호르몬이나 혹은 소화효소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뭐다? 합성하는 과정도 동화적입니다.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들을 글리코젠으로 뭐한다? 합성하는 과정도 동화적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화작용은 동화적의 정반대이죠. 얘는 뭐하는 거야? 분해야, 분해. 복잡한 물질을 간단한 물질을 뭐한다? 분해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 합성할 때 전 시간에 배웠던 화학 시간에 배웠던 뭐야? 화학 반응이 무슨 거예요? 팔수축화, 첨가조각 혹은 그렇게 해서 뭐한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 분해할 때는 뭐가 된다? 가수분해. 물을 더해서 분해를 하거나 그래서 얘는 무슨 반응이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대한 얘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호흡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중에 60%는 뭐예요? 체온위에서 해보라고 나머지 40%는 어디에다가 ATP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가 뭐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더 크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얘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활성화 에너지 여러분을 표시하는 센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이화작용에 얘는 뭐가 있을까요? 소화. 그리고 세포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간에서 또 하나 간에서 여러분들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하는 과정도 뭐다? 동화입니다.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합성하는 과정들은 전부 다 뭐다? 동화작용 분석입니다. 됐지? 그래서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은 공부를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될 텐데 요 그림 너무너무 간단한 그림인데 얘가 여러분 고3 모의고사 1번 문제에 거의 반복입니다. 한번. 그래서 간단한 저분자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뭐한다? 합성이 되는 무슨 작용? 동화작용. 반대로 고분자 물질을 분해를 해서 뭐한다? 에너지를 방출시켜 무슨 말은? 이화작용. 그래서 둘 다 뭐가? 효소가 꼭 관여한다. 오케이?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부교고 선생님인 거 알는데 효소의 작용에 대한 얘기, 효소의 뭐가 비질특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서 미리 설명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일단으로 나가는데 거의 한 달 동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생물 전체거든. 생명 전체. 오케이?
자, 그렇게 얘기해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두 개에 대한 얘기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다? 첫 번째, 생명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명체는 뭐 한다? 생물은 물질 대사한다. 체내에서 무슨 반응?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됐죠? 두 가지. 이렇게 다음 세 번째 쫙 보시면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생물의 특성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항상성. 근데 이게 뭐하고 헷갈리냐면요. 여러분 뒤에 가면 뭐예요? 적응과 진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하고 적응과 진화의 차이가 뭐게?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의 환경의 변화가 여러분 주어지게 되면 뭐한다? 몸의 도조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거나 그걸 뭐라고? 적응이라고 하고 진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이에요. 자극이 단시간 동안 주어지는 것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생물체내가 스스로 뭐한다? 진화를 하거나 혹은 적응에 의해서 몸의 형태를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건 뭐에 가깝다? 그거는 적응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 오랫동안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 강론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다. 자극에 대한 반응, 우리가 어떤 적합 자극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얘기인데요. 반응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황당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가끔씩 있을 때를 하세요. 그래서 농담 아니고 일단어에서 여러분 진짜 선생님이 어렵게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된다. 이건 못 말립니다. 너무 고민이 넓어.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한 우리가 몇 가지 체크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 양성 반응이야 음성 반응이야. 예. 그리 친구가 멱살 딱 잡았어. 야 왜 그래? 이건 뭐야? 음성. 멱살 딱 잡아서 바로 뭐야? 한 대 날리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양성. 자극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회피하게 되는 거야. 음성입니다. 근데 그 자극에서 들이대고 그 방향으로 뭐야? 반응을 보이는 건 양성 반응이야. 그러니까 음성 반응을 여러분들 뭐로 생각을 해라? 아, 피하는 반응이야. 회피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면 양성 반응은 거기 자극원에 대한 걸 뭐한다? 제대로 뭐한다? 반응을 하는 걸 거야. 그래서 양성 반응이냐 음성 반응이냐 첫 번째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식물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성질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성질을 뭐라고? 주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달게 써줘요. 주성이라고. 그래서 불성은 식물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 주성은 뭐야? 동물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예. 식물의 뿌리입니다. 자, 식물의 뿌리는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이 자극원이 되는 건 중력입니다. 중력이 자극원이 되어서, 그러면 뿌리는 어떻게 되죠? 중력의 방향으로 자랍니다. 아시죠? 중력의 방향으로 자라기 때문에 무슨 반응이다? 양성 반응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가 자극에 대한 중력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성질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양성, 물,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말의 의미에서 첫 번째가 요 가운데 불성의 가운데에 들어가는 게 누구다? 자극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불지성이라고 한다면 일단 불성이 뭐라고? 아, 식리 반응을 보이는 거다. 오케이? 두 번째,
자원이 누구야? 중력이구나. 오케이? 그리고 양성 반응이네. 아, 중력의 방향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 야, 그렇다면, 양성 중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추론을. 이때의 화는 불화자입니다. 그럼 뭐야? 첫 번째, 양성이네. 아, 물에 대해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들이대는 거구나. 두 번째, 주성입니다. 누가? 동물이 보이는 성질인데. 누굴까요? 불나방. 불나방은 뭐 할까? 불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가 죽는 거 알면서도 뭐야? 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나방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극에 대한 성질, 물론 자극은 뭐가 될까요? 불이 다 빛이 거야. 그리고 곤충 잡는데 뭐 합니까? 여러분들 그 보라색 아시죠? 징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모르냐. 애 태워 죽이는 거. 곤충들이 전기 자극 줘갖고 애를 뭐야? 전기 공급시켜갖고 죽이는 거다. 그런 반응을 보인다니까.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여기다가 올 함정을 판다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들어볼래요? 여러분들 그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한 우리가 그 식물 생장 호르몬입니다. 식물의 생장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얘가 주로 뭐냐 하면 귀리예요, 귀리. 귀리라는 식물의 자역초라고 얘기하는데 새순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옥신이라는 거에 생장 호르몬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자, 귀리를 딱 심으면 귀리에 새순이 쭉 나오는 거죠. 네, 올라왔어. 근데 왼쪽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딱 빛을 비췄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빛에 대해서 옥신이라는 놈이 빛의 자극에 대해서 반대다 운동을 합니다. 회피야. 그래서 빛에 대해서 얘가 빛을 비추면 옥신이 뭐 한다? 옥신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옥신이라는 놈이.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빛의 반대방의 옥신의 농도가 훨씬 더 뭐하다?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얘는 생장으로 보니까 빛을 비추는 것보다 반대 방향의 뭐가? 생장이 더 잘 일어나게 된다면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역초의 모양이 왼쪽으로 이렇게 굽어서 자라는 듯이 나타날 거야. 왜? 오른쪽의 생장이 뭐한다? 왼쪽보다 더 잘 될 테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지? 자, 오른쪽보다 왼쪽의 생장의 자기가 내가 구워서 자라날 거라는 얘기야. 그럼 질문. 와, 그렇다면 이 생장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반응을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빛의 방향으로 반대니까 음성, 그리고 주, 방성, 불방성. 다 바뀌셨네요. 얘는 생물이 아닙니다. 호르몬은요, 생물이. 지금 여러분 뭐 배우고 있죠? 생물의 특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이 옥신은 생명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까먹고 계세요. 햇빛을 줬더니 뭐한대? 회피한대. 어머, 음성인데? 그지? 그리고, 식물 호르몬이니까 불성 아닙니까? 그래서 음성 불광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뭐예요? 내가, 얘네, 내가 생명체라 지금 방학에서 전교생이 얼마나 황당한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대한 자극을 보는 건 이게 귀의 자역성이다. 얘는 생물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성 불광성이에요. 왜? 빛의 방향으로 자라고 있거든.
빛을 향하는 방향으로. 마치 해바라기죠. 해바라기가 뭐예요? 해 뜨면 쭉 쫓아갑니다. 뭐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옥신이라고 하는 생장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한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호르몬은 생명체가 아닙니다요. 단지 생리작용의 조절을 돕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야, 이게 생명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로봇도 뭐예요? 청소 로봇도 생명체게? 왜? 벽하고 부딪히면 뭐합니까? 이걸로 나오죠. 혹은 언덕을 올라가기도 하고. 어?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옥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예전부터 많은 실험과 많은 문제점들,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문제에 대한 얘기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됐죠? 이해됨? 문제는 어디다가 넣어버리고 했나? 나올 때? 오늘 무슨 말이냐? 줌으로 본다고? 진짜? 자, 요렇게 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없는데? 안 보내준다고 또 저거 하고 있나? 중으로 할게요. 무시, 내가 저기 중국집 저기 주방장이야? 어? 오늘 짜장? 자,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요것들을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식물은 빛이 비치는 쪽을 향해서 보고 자라는데요. 얘를 여러분들 5자로 딱 줄이면 뭐가 되죠? 양성, 그죠? 불광성. 미모사는 잎의 물체가 나면 잎을 전문합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음성, 물, 촉성입니다. 접촉. 접촉이 물체에 닿으면 접촉이 원인이 되니까 이거는 음성, 불, 촉성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말을 만듭니다. 근데 자, 박쥐는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뭐예요? 음성, 주광성이 되겠죠. 음성, 주광성. 그 다음이 요 밑에 나와 있는 동공관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저 뒤에 자극과 반응에서 배울 때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반사와 의식적인 반사.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하시죠. 됐죠? 다음에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 항상성. 생물은 내부와 외부의 환경만 합니다. 체내의 변화가 생겨도 되고 외부의 환경 변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죠? 영하 11도 외부의 환경 변화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꽁꽁 싸매고 굳이 목도리하고 난리 났잖아. 어? 얼어 죽을까봐.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 자기가 대학 다니는데, 날씨가 겁나 좋았고, 덜덜덜 떨고 있었대. 근데, 옆에 빛학생,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이, 겉에 뭐야? 얇은, 옷 하나를 보더니, 너무 태연하게 서 있더래. 뭐, 선배 안 추워? 그랬더니, 서울 날씨가 뭐가 춥니? 이 정도 날씨는 따뜻한 날씨지.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 가봤더니 알겠네. 철원으로 갔더니 전방으로 갔더니 영하 25도 아십니까? 이게 양말을 두 개 신고요. 그리고 서 있어도 어떻게 됐나? 애떨리지 떨어요. 막, 못 쳤을 때, 겨울에 잠도 못 자. 왜? 안 그러면 발 동요한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돼. 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군대 갔다 와서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캐나다 사람들이 막 별치도 아닌데 막 두꺼운 패딩 입고 막 그러고 들리더래. 자기 반팔 입고 있는데. 상대적이라니까 그렇게. 상대적이다. 그래서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뭐라고요?
체온이나 삼투압이나 혈당량이나 여러분들 몸 안에 pH 이런 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상성은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뇌 분비계인 호르몬과 신경계의 작용으로 조절한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야, 저 사람은 너무 신경질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아주 작은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리고 충분히 참을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반응을 하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하고 호르몬인데, 신경은 뭐 한다? 급할 때. 또 무지하게 급할 때는 뭐가 신경이 작용하고요. 천천히 여유있게 일어나도 되는 때 뭐 한다? 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네가 뭐 한다?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급할 때는 뭐가? 야, 네가 가, 신경. 천천히 갈 때는 뭐야? 내가 갈게.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더울 때 땀 흘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체온이라든가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뭐가 걸립니까? 야, 물을 많이 마셨어. 예를 들어서 수박 한 통을 다 먹었어. 어떻게 된다? 몸에 혈액량이 많아져. 몸에 혈액이 많아지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 높아진다. 혈압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혈액의 농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혈액의 삼투압이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고요. 그럼 통포에서 뭐 합니까? 수분 제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오줌행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고요. 오줌행이 많아진다는 게 오줌의 농도가 옅어지고요. 오줌의 삼투압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 무슨 얘기야, 보이는데? 몸의 혈액과 오줌에 배출된 양들에 대한 관계에서 농도, 양, 삼투압 이 얘기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생각을. 이건 나중에 항상성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뭐라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돼. 생명체는. 그리고 네 번째, 항상성 유지의 기작이 체내에서 일어나. 자, 맨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 첫 번째, 생물의 특성은 세포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물질 배설을 한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를 한다. 됐나요?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발생과 생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발생과 생장.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죽순하고 뭐예요? 석순을 비교해 놨습니다. 죽순은 뭐 하는 건데? 얘는 생장이야. 석순은 성장이래, 씨. 말장난에? 뭐? 생장과 성장의 차이. 뭐? 성장은 뭐예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그죠? 외부적인 요인. 석회물질이 첨가되어서 구조물질의 양이 많아서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포 하나가 이렇게 커져갖고 어른이잖아요. 세포에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입니다. 이거. 세포 수를 늘려서 뭐한다? 피가 커지는 게 생장이고 그렇지 않고 첨가해서 커지는 게 됩니다. 성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부드름이 생장한다? 틀린 표현입니다. 부드름은 뭐한다? 성장이 되는 거죠. 계속 커지는 게. 그래서 처음에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발생. 가세포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됩니까? 하나의 수정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정상은 안장을 만들어서 하나의 수정란을 만드는데 그 수정란 단계부터 뭐가 되어 있죠? 와, 그러면 선생님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고 개체가 만들어지는데 여러 개의 기관을 만드는 이 세포가 뭐예요? 많아야 되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세포수를 늘려야 되고 그 세포의 기능이 뭐가 돼야 돼? 분화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세포가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세포의 분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발생 과정은 좀 빼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발생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발생 과정에 대한 얘기를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맨 처음에 수정란입니다. 자, 처음에 수정란 하나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수정란에서부터. 얘가 뭐예요? 나뉘어요. 2세포기, 4세포기. 여러분, 뭐야? 개구리. 개구리. 그래서 2개의 세포로 나뉘었다가, 4개의 세포로 나뉘었다가, 4세포기, 8세포기 쭉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하죠? 나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수정란으로부터 세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쭉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나날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날 과정을 통해서 세포 수를 충분히 늘립니다. 충분히 늘리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되죠?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포 수를 늘리는 과정을 나날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나날 과정을 지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배양이라고 얘기하죠. 배양이라 해서 상실배. 콩나무 잎을 닮아서 상실배라고 하죠. 그리고 소배. 그리고 낭배.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가끔씩 있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신경배까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배양이라고 해요. 이때는 각각의 분화된 세포들이, 분열된 세포들이 뭐한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어느 조직이냐, 어느 기관에 속하느냐, 라는 세포의 분화 과정에 속합니다. 세포의 분화. 자,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 나타나면 신경배 다음으로는요, 뭐가 되죠? 이제 태아기예요. 어디까지? 엄마의 뱃 속에서 태어나기 전까지. 그때를 태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날 과정, 그리고 뭐까지? 배아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고 태아기를 지나서 어린 개체가 태어나는 과정까지 우리가 뭐라고? 발생이라고 얘기한다. 개구리는 탈피까지 하잖아요. 그죠? 꼬리 사가지고 뭐합니까? 뒷다리가 쭉, 앞다리가 쭉, 뒷다리 먼저, 앞다리가 먼저. 아직도 모르지. 뒷다리가 먼저냐, 앞다리가 먼저냐? 뒷다리가 먼저 나올 거야? 별로 관심 없지? 개구리구나? 그지? 자, 그래서 요것 안할 과정에 대한 얘기 조금 얘기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것은 뭐가 없는 생장이 없는 체세포별 과정이다. 원래대로라면 뭐가 되죠? 2개의 딸세포를 만들어주는 체세포가 되면 얘가 생장을 해야 돼요. 똑같은 게 모세포가 되는데 얘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 그냥 DNA 복제 분열, DNA 복제 분열, DNA 복제 분열을 빠르게 반복을 합니다. 빠르게. 그걸 우리가 뭐라고요? 나날 과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 모의 크기는 수정란의 크기를 변해 암전해요. 생장을 안 했으니까 수정란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모의 크기는 우리가 세포라고 하고요. 혹은 세포 하나하나를 할구라고 얘기합니다. 할구의 수는 뭐한다? 증가할 거예요. 0,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할구의 수는 증가하고요. 그렇다면 요 세포 한 개 혹은 할구 한 개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감소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할구의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DNA 양은 어떻게 될까? 계속 늘어납니다. 핵은 계속 복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DNA 양은 증가한다. 그래서 세포의 분화 과정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뭐예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세포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걸 우리가 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 다 똑같은 세포인데 어디는 뭐예요? 소화효소를 만드는 이자의 베타 세포야. 혹은 인슐린, 글루카곤을 만들어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야. 걔는 뭐가 된 거야? 원래 분열할 때는 세포였는데 나중에 단계는 뭐가 되는 거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세포의 분화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기세포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줄기세포는 모든 조직이나 모든 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만능세포예요. 이게 줄기세포인데 줄기세포가 누구게? 총알이에요.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뭐 한 거예요? 여성의 난자를 꺼내서 거기에 핵을 치환한 거예요. 이해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총알. 그럼 뭐냐? 이게 줄기세포. 그럼 넣어주는 사람의 핵에 대해 주는 걸 그대로 바꾸기 때문에 얘를 뭐로 키워? 심장으로 키워서 뭐예요? 야, 바쁘다. 50년 뒤에 그렇다니까? 페이스오프도 할 수 있어요. 피부가 많이, 그지, 주름 막, 바쁘세요? 무릎이 안 좀, 아프시죠? 그게 나올 수 있다니까, 이제. 니네 예상 수명은 내가 보기에는 150살이야. 공부할 이유가 충분하겠지. 어? 남은 100몇 년 동안 그지, 꽁꽁 굶어 죽는 이 시기야 공부하고 어떻게 생겨 놨잖아. 자,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요? 발생이라고 한다. 태아기에서 어린 개체가 태어날 때까지, 어린 개체가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뭐라고요? 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발생 과정은 나날 과정과 배아기와 태아기. 그래서 임신부들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날 과정이 언제? 얘는 착상 전이에요. 그래서 어느 상태에서 후배 상태에서 여러분 자궁에 착상이 돼서 이 신경대까지 만들어 드릴 때까지가 실제로 뭐한가? 위험한 시기입니다. 유산이 많이 일어났지. 자, 그래서 발생에 대한 얘기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생장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어린 개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체가 되기 위해서 비리생장과 부피생장을 하는데, 그죠? 제 나이 되면 뭐가 되죠? 비리생장을 안 하고 부피생장만 합니다. 배블렘이 생기고요. 그죠? 아십니까? 그래서 성체가 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뭐라고요? 생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발생과 생장을 한다. 누구는 생명체들은 발생과 생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자, 잠깐 5분간 쉬었다가 생식과 이전에 대한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특성에 대한 얘기가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 배설한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발생과 생장을 한다. 이 네 가지가 뭐예요? 개체 유전자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면 다섯 번째 나오는 생식과 유전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생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유전에 대한 얘기는 생식은 뭐 하는 건데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손을 만드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생식이라고 합니다. 생식. 근데 그 생식 안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옆에 사이드에 보시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성생식은 뭐예요? 암수 규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단세포 생물질이라는 거예요. 분열법. 집신벌레가 뭐한다? 두 개로 나뉘어지는 과정 보여줍니다. 그죠? 분열법. 그리고 퀴드라가 하는 출하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퀴드라가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딴 식으로 생겨서 몸의 일부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선생님이 여기다가 딴 거 같아요. 야, 이분법하고 출하법의 차이가 뭐니?
이 부분은 뭐예요? 딱 둘러만입니다. 요게 실점. 양쪽의 세포지랑이 같아요. 근데 출합법은 뭐 하는 거야? 작은 일부가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거기서 뭐 해야 돼? 생장을 해야 돼요. 근데 집신벌레는 뭐가 된다? 생장 안 해도 됩니다. 이분법과 출합법의 차이. 그리고 거기에 영양생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꺾어지? 아십니까? 바지 싹 잘라갖고 땅에 딱 꽂으면 뭐가 돼?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뿌리가 일어납니다. 휘무지라 그러죠. 줄기가 쭉 가고 있는데 걔를 땅에 묻어. 거기서 뭐가 되는 거야? 뿌리가 나면 새로운 개체가 되는 과정이다. 뭐 접붙이기 여러 가지 형태의 뭐다? 영양생식법으로 되는 얘기가 나올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뭐가 없다?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은행나무는 뭐가 되죠? 자웅이체예요. 은행에 열매가 달린 건 뭐다? 암놈이고요. 은행이 없는 나무는 뭐다? 알이 없는 나무는 순놈입니다. 자웅병체가 되는 것도 있고 자웅이체가 되는 것도 있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성생식은 뭐예요? 암수의 생식과 결합을 해서 만드는 생식법을 매일 구별하는 거예요. 성이 구별되어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전에 대한 얘기는 저 뒤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유전은요, 어버지의 형질입니다. 이 형질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변이. 혹은 생물의 특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형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자손에게 뭐예요? 전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유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전에 가시면,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 단일인자 유전, 단자 유전, 이거 뭐예요? 중간 유전, 복대리 유전 아마 복잡해질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생식과 유전은 무슨 현상이다? 종족 유전상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면요. 여섯 번째 뭐예요? 적응과 진화예요. 그죠? 자, 우리가 적응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생물의 서식 환경이 적합하도록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들은 뭐야?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적응이라고 한다. 자, 자극과 반응하고 이런 차이가 뭐라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은 순간적입니다. 일순간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적응은 뭐야? 오랜 시간 동안의 외부의 자극이나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몸의 형태나 기능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적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거죠. 다랑이벌레는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과 비슷하게 변해서 몸을 보호한다. 이게 뭘까? 하도 잡아먹히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뭘 색깔? 형태를. 그 다음이 선인장의 잎이 뭐를 변했다고요? 가시가 변합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뭐다? 잎이었어요, 원래. 그죠? 그래서 수분 손실을 뭐한다? 줄인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와, 핀치색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얘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진화야, 진화. 진화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유전적 구성이 변화가 된다. 위하고 아래의 차이죠. 위에는 뭐 하는 거야? 형태와 기능만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얘는 유전적으로 뭐야? 구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같이 혼합해서 설명합니다. 뭐예요? 다윈이 얘기한 뭐야? 자연선택. 그리고 병리설. 환경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오염변이설. 얘 세 가지를 유효적절하게 섞어서 뭐한다? 진화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졌어, 이제는. 하나만 아니다. 자연선택만 아니라 중간에 뭐가 된다? 대체변이,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도 나올 테고요. 그리고 환경의 경비설까지 여러분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이 세 개를 유효적절하게 섞어서 진화의 뭐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렇게 나타나서 적응과 진화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왼쪽 아래 사이드에 내려오시면 생물의 특성과 구분에 대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체주의 현상과
종종류지 현상 말씀드렸죠?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해 들어가는 그 생명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뭐 할 거다? 그 생물의 특성을 두 개로 나눌 거다. 그래서 대체류 현상이 뭐예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에 살아간다.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을 보이고 있고 발생과 생장을 한다는 거다. 대체류 현상을 위한 대체류 현상을 위한 생물의 특성이다. 그 다음에 종종류 현상을 위해서 나타나는 특성은 뭐라고요? 생식과 유전, 그리고 자궁과 진화. 지금은 차례대로 배우니까 안 헷갈리겠죠? 다음 중 복이 나오고요. 헷갈려 죽습니다. 자,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비교가 된 게 뭐예요? 강아지하고 강아지 로봇이 과연 어떻게 달라지니? 공통점이에요. 형태적으로는 뭐야? 비슷하네요. 그리고 에너지를 얻어서 움직일 수 있다. 그것도 가능하다. 자극을 가는데 반응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은 보인다. 오케이? 그런데 강아지 로봇은 몸으로서 저게 뭐예요? 전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 생장하지 않고 자손을 만들지 못한다. 그럼 강아지 로봇이 생명체가 아닌 이유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스스로 물질을 할 수 없다. 두 번째, 생장하지 못하네. 세포분을 일어나지 못하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생식을 할 수 없고 유전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강아지 로봇은 생명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고 넘어갔더니요. 갑자기 뭐가 나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선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는 감염성 병원체입니다. 감염성 병원체.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한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탈물 기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탈물 기생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이러스의 종류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야, 얘는 유전 물질인 핵산을 DNA로 가지고 있을까? RNA로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딱 두 개로 얘기합니다. DNA계 바이러스, RNA계 바이러스. 선생님, 바이러스는 DNA, RNA 둘 다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DNA 하나, 아니면 RNA 하나. 양쪽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구분할 때 뭐로 구분한다고요? DNA계 바이러스냐, RNA계 바이러스냐, 그래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 혹은 B형관형 바이러스는 뭐에 속한다? DNA 바이러스고요. RNA 바이러스는 누구냐라고 하면 HIV, 에이즈 바이러스죠. HIV.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코로나는 뭐에 속한다? RNA계 바이러스입니다. RNA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합시다. 그래서 얘는 세균보다 훨씬 뭐예요? 작아요. 그래서 세균보다 작기 때문에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다. 자,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돼요?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있어. 그지, 요정아? 얘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제발 씻어라. 그리고 그 손을 가지고 얼굴을 만지지 마라. 왜? 여러분 얼굴 만지면요.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묻어있는 게 여기 묻으면 여러분의 세포가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90살을 쓰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한다. 그리고 모양이 무지하게 매우 다양하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몇 개가 생겼습니까? 제가 알고 7개 종이에요. 그 중에 BA5 유행하는 것들만 따라오는 거죠. 뭐가 전염성이 강한 것들만. 그래서 얘는 모양이요. 세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단백질 껍질하고요. 그냥 뭐예요? 유전물질의 핵상, DNA 또는 RNA 한 가지만 갖는다고. 그러니까 DNA나 RNA와 뭐로?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요. 19세기 후반이죠.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도 뭐예요? 아, 역병에 걸렸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많았어요. 치료법 몰랐습니다. 치료법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넘어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바이러스의 발견입니다. 담배 모자이크는 담배잎의 칩을 세균 여과기가 걸려있는 여과액을 뭐야? 담배 모자이크를 린 담배 즙을 싸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켰어요. 그럼 통과시킨 그 여과액을 뭐한테 건강한 담배잎에 바르고 나더니 뭐가 됐다? 담배 모자이크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이 병원체는 뭘 통과한다?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정도로 작은 거구나. 작은 거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이 그 여과액에서 뭐 했다고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병원체의 결정을 얻을 겁니다. 얘가 누구라고? 바이러스. 그래서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줄과 겔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줄 상태에서 겔 상태로 변하기도 하고요. 젤 상태에서 뭐한다? 줄 상태로 변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 시냇물이 어떻게 흐른다고요? 줄줄줄. 걔는 살아있는 건데. 그래서 얘는 살아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 젤리는 뭐예요? 죽은 상태 아니냐? 그잖아. 젤. 그래서 개개개 된다 그러고 줄줄줄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얘는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숙주세포 안에서는 뭐예요? 살아있어요. 근데 외부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되죠? 단백질 결정체입니다. 그냥 죽은 듯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는요. 체내에서 배출이 되면 바다에서면 2주 동안 생존한다. 2주 동안. 그러니까 상처가 난 곳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그러면 침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니까 임산부가 엄마가 에이즈 바이러스 뭘 될까?胎盤을 통해서 아이는 100% 뭐다?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합니다. 100% 된다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 가지고 실험을 세 가지로 한 거예요. 아,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두 번째, 야, 병원체는 핵상과 다른 숙주세포가 그래서 결정 형태로 존재를 해. 그래서 인공 매주에서는 뭐야? 넣었을 때는 증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담배잎 세포에 넣었을 때 뭐 한다고? 증식을 한대. 무슨 얘기야?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군요. 누가?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그래서 바이러스는 기생생물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얘하고 공생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공생을 두 개로 구분하죠. 무슨 공생? 상리공생. 상리공생은 뭐예요? 둘 다 이득을 얻는 거. 대표적인 얘기가 콩과식물하고 뭐다? 뿌리옥박테리아. 그 다음에 편리공생이죠. 한쪽은 뭐예요? 이득을 얻는데 한쪽은 손해보지 이득 쪽에도 안 가요. 그게 누구게? 바다 거북이하고 빨판상어. 바다 거북이는 아무 이상 없어요. 자기 그냥 뭐야? 해를 타고 가니까. 근데 빨판상어 와서 딱 달라붙어서 뭐 하죠? 무임승차한단 말이야. 그럼 빨판상어는 이득을 보는데 거북이는 뭐 한다? 이득도 손해도 보지 않는 상태. 근데 기생은 뭐가 될까? 한쪽은 손해를 봤어. 한쪽은 이득을 보고. 기생충. 그거 영화 봤잖아. 그지? 그래서 기생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바이러스를 아까 앞에서 두 개를 구분했어요. RNA를 핵산으로 갖고 있니? DNA 핵산을 갖고 있니? 또 구분하는 건요. 숙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자, 동물을 숙주로 잡고 있는 바이러스니
혹은 식물에 대한 바이러스니 아니면 세균에 대한 바이러스니. 세균도 바이러스의 뭐다?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한다?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도 구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DNA계 바이러스니 RNA계 바이러스니 혹은 동물, 식물,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야, 학교 모습이 딱 보인다, 그지? 학교 가서 2교시, 3교시까지의 모습이 딱 보이고, 4교시 이제 밥 먹을 준비해, 그지? 배고프기 시작하니까. 잠도 안 오고, 그지? 4교시 딱 끝나고 어떻게 돼? 와!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5교시가 어떻게 됩니까? 또 준비지. 마지막 7교시, 8교시가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 이제 집가 준비해, 그지? 응? 옛날에 얘기 안 했냐? 그, 현대고등학교 한 놈이 이 새끼는 밤새고씩 공부하고 학교 오면 자는 놈이야. 그래갖고 1교시 엎어져 자더니 점심도 안 먹고 8교시가 다 끝나가지고 계속 자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같은 반신들이 조용히 빠져나간 거야. 정말 끝나고. 지하씨가 깨웠대. 학생 집에 가야지. 8시에. 친구한테 전화하고 야이 깨워줘. 한번 다음에 가야 돼. 그래야지 뭐야? 안 자지. 어? 자,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성입니다. 바이러스는요, 생물과 무생물의 특성을 둘 다 갖고 있어요. 비생물 특성. 첫 번째, 우리가 비생물적인 특성도 봅시다. 세포의 구조를 갖지 못합니다. 왜? 단백질 껍질과 DNA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속에는 하나도 안 갖고요. 뭘 갖지 못한다? 효소가 없어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 물질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밖의 상태에서는 뭐 한다? 죽은 듯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이 숙시세포가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를 한다. 그리고 얘가 효소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 단백질 이용해서 뭐예요? 효소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물질을 해서 안 돼. 그래서 스스로 뭐 하지 못한다? 물질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비생물적 특징이에요. 그런데 생물적 특징은 뭐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핵산이 있어요. 유전물질. 유전물질 핵산이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유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숙주세포 세포 내에서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숙주세포 내에서는 물질 대사도 하고요. 유전물질을 뭐한다? 복제해서 증식도 할 수 있어요. 생식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선생님. 뭔가 있어야지 DNA를 복제할 거고 물질 대사에서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할 거예요. 누굴 이용하는 거야? 숙주생물의 효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숙주생물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가 물질들을 하고 숙주세포에 있는 물질들을 끌어들여서 뭐합니까? 자기 복제를 하는 거예요. 증식을 하고. 오케이? 자기는 뭘 갖고 있지 못하다? 효소를 갖고 있지 못하다니까. 그래서 중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돌연변이도 일어나고요. 환경에 적응하고 뭐한다? 진화까지 해요. 이게 생물적 특성이라고. 생물적 특성.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루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최초의 생명체일까? 최초의 생명체가 맞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 활물기잖아.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이 기생생활을 할 수 있는 활물기생을 하는 정을 하는 것으로 봐서 최초의 생명체는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퀘스천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야, 얘는 진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 얘가 생물이었는데 무생물로의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일까? 아니면
무생물이었는데 점점 생명의 특성을 갖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나니까 누굴까요? 보기 진화 방향을 추론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 방향을 한번 추론해 볼까? 근데 바이러스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뭐였을까요? 표도 있었을 거예요. 물질은 했었을 거고요. 리보솜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RNA 가설이라고 해요. 최초의 생명체가 있는 핵산이 DNA였을까 RNA였을까? RNA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RNA하고 DNA를 구분해봤더니 RNA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 그 RNA에 뭐가 효소를 갖고 있는 생명체가 있답니다. DNA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DNA 안에 효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생명체는 뭐다? RNA를 최초의 생명체는 RNA를 유전자로 뭐한다? 유전물질로 가지고 태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바이러스도 원래는 생물이었는데 주위 환경에서 뭐예요? 점점 생명체들이 많아지고 생명체들이 진화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 물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에 적응한 거예요. 진화하고. 그래서 생물의 특성들이 점점 필요 없는 것들을 뭐할까? 무생물의 특성으로 진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지 않겠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기에 대한 게 뭐다? 바이러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초의 생명체일까? 아닐 거야. 라고. 이해가 됩니까? 자, 요렇게 이해를 하셨으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과연 세포 내에서 어떻게 증식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거예요. 박테리오파즈입니다. 박테리오파즈는 DNA계 바이러스네요. 그래서 박테리오파즈의 여러분 옆에 모양 공부예요. 꼬리하고 머리도 있는데 머리를 뭐야? 핵산을, DNA를 단백질 껍질에 에워 싸고 있어. 그럼 숙주세포에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세균성 바이러스는 그죠? 왜? 숙주세포가 세균인 걸로 봐서 그럼 딱 있으면 뭐가 들어간다? 꼬리하고 머리는 다 버리고요. DNA만 들어갑니다. 그럼 DNA가 들어가서요. DNA. 유언에 DNA만 들어간 거야. 그럼 DNA가 들어가서 뭐합니까? 자신을 복제하고요. 단백질 껍질과 꼬리도 뭐합니까?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할까? 빠져나가자. 탈출하자면서 같이 빠져나오는 거야. 합체해서. 그럼 이 세균은 뭐가 될까? 파괴가 되거나 선장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그 숙주세포한테 뭐한다? 세균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뭐 만들어간다? DNA만 유입시켜서 그 DNA 안에서 뭐야? 증식, 복제가 일어난다. 이거 빠져나올 때 뭐예요? 결합체로 빠져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고. 그래서 코로나 걸린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직 잘못을 몰라요. 체력이 푹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나중에 나이 들어봐 조금 느껴질 거예요. 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기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이 마지막입니다. 자, 완자생 비법 특강의 화성생명체 탐사 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976년이에요, 이거는. 1970년 화성에 착륙한 무인탐사선 다이큐노입니다. 알아보는 실험을 수행했다 합니다. 다이큐노에서. 근데 얼마 전에 파이오니어죠. 화성에 미정기 발견됐습니다. 근데 나사의 과학자들이 온통 모여갖고요. 암문 물박을 했죠. 쟤를 지구로 데리고 올까 말까. 근데 생물학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
쟤 데리고 오면 지금 멸망합니다. 왜? 그 극한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미생물이라면 지구에 갖고 오면 어땠나? 증식이 장난 아니다. 천적도 없거든요. 데리고 와서 자신 있냐? 정말 좀비가 만들 수 있는데 안 데리고 오는데 못 데리고 오는데 지금 그 상태까지. 얘는 단지 생명체의 물질들을 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하세요. 근데 뭐에 헷갈리냐면요. 실험과에 무지무지하게 학생들이 헷갈려합니다. 위기일서 헷갈려 한다고. 실험 장치 가만히 보면 어떻게 있죠? 램프 켜놓고요. 우리가 지금 방사성 원소예요. 14의 이산화탄소인데요. 6번원소 얘가 7번원소 14의 질소로 변하면서요. 이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방사성 반감기라고 얘기합니다. 배탄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약 5,600년의 반감기를 가져라. 그래서 반감기로는 되게 짧은 거여서 살아있는 생명체들, 나무 화석들에서의 연대를 특정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얘는 방사성을 방출을 합니다. 무슨? 베타 분계라고 해갖고 베타선을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실험 보면 램프를 켜놓고요. 14의 이산화탄소인데 방사성 물질이 들은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고, 그럼 선생님 밑에 가열장치는 뭐예요? 이거는 나중에. 그지, 교정아? 얘를 처음부터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 방바닥을 따뜻하고 광합성하게 만들어다 보면 아닙니다. 14의 이산화탄소를 넣어서요. 여기에 뭐가 생길까요? 광합성 생물이 있다면 14의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빼야 돼요. 대기 중에. 그리고 밑에 뭐 합니까? 가열을 해서 얘를 연소시키는 겁니다. 이 가열 장치는 마지막에 뭐 하기 위한 유기물들을 연소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럼 얘를 연소시키면 뭐가 발생할까요? 14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방사능 대치기에 오라 14의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검출이 되네? 그럼 걔는 뭐 하는 거야? 방합성, 동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이 안에 있는데 하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얘 두 개라고 첫 번째 램프에서 뭐 합니까? 광합성을 하는 거고요. 광합성. 그 다음에 연소장치를 통해서 뭐 한다? 두 번째 얘는 유기물의 연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한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실험 나와 다른 뭐가? 얘는 이화작용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얘는 유기물을 넣어주고 뭐합니까? 대기 중에 14의 이산화탄소의 방사능이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작용하는 생물이 살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기체 분석기예요. 그냥 영양소입니다. C6H12O6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이 아니라 그냥 유기물을 넣어줘요. 그러면 얘가 이화작용, 세포호흡이라는 물체가 있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텐데 누가 적어져요? 산소가 작아져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거예요. 그럼 대기 중에 산소는 작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 한다. 산소호흡이라는 생명체가 있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화성 토양에 왼쪽과 같이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 같이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1970년에 대본 토양, 그 토양에서 도착한 우주 로봇이죠. 걔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둘 다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화성의 토양에는 뭐가 없다?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 실험에서 전자고 있는 생물의 특성이 뭐냐고요? 여러분 생물의 특성만 배울게요. 지금까지 물질 대사입니다.
내가 실험과는 무슨 작용을? 동화작용을. 실험 나와다는 무슨 작용을?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뭐예요? 자, 개념 확인 문제, 요거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모든 생물은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반응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 이거는 모두 합하는 거.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을 합성하는 것은 동화작용과 그 다음에 복잡한 물질을 간단한 물질을 분해하는 무슨 작용? 이화작용으로 구분한다. 환경만을 대처하여 체내 형태 일정의 일정한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상상성이라고 한다. 수정란이 하나의 객체로 되는 과정은 뭐예요? 발생입니다. 그 발생 안에서 나날 과정, 배아기, 태아기를 구분해 놨어요. 어린 객체가 성체의 과정이 뭐라고요? 이건 생장입니다. 생장. 생식은 생물이 자손을 남겨 유족을 유지하는 동족을 유지하는 현상이고, 유전이죠.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이다. 얘는 뭐예요? 진화겠죠. 진화라고 하는 건 새로운 종의 뭐예요? 출현입니다. 제가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뭡니까? 객체별이. 그리고 대량 생산, 거기에서 뭐다? 적자 생존, 자연 선택. 이런 것들 배웠던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뭐? 과학을 계속 쌓아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에서 거기다가 살을 입히고 거기에 뭐야? 더 풍부하게. 오케이? 자, 거기까지 얘기가 됐고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밑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와 대표적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내신 만점 문제. 그리고 넘어가 보면 어디까지? 페이지 19페이지까지 한 장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 갖고 오시고요.